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전염병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 발원지가 바로 중국인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산샤템이 혹시 붕괴되는 것 아니냐. 지금 수위가 얼마 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산샤댐이 넘친다든가 붕괴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중국으로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사주를 보면서 특히 올 한 해의 운을 보면서 이 시주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2020년 경자년은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재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재난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그 발원지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메뚜기 떼가 또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를 강타하고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메뚜기 떼가 들어왔을 때는 중국으로서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생각지도 않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온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그 넓은 대륙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결국 세계 최대의 댐이라는 이 산사댐까지 위험 신호가 지금 닥치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이 댐의 붕괴를 우려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염병 그리고 홍수 이런 것으로 오래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염병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나라 엄청 고생했죠. 그리고 아직 몰라요. 홍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이제 비가 와가지고 뭐 부산역이 침수가 됐다느니 막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의 동영상을 보니까 막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여름이 장마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비 피해를 얼마나 입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채널이 뭐예요? 사주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사주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작년 말쯤에 그러니까 2019년 겨울 11월달 12월달 이때쯤에 하나같이 무슨 영상을 만들었냐면요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의 국운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사주 분석을 하시는 분부터 역학을 하시는 분 그리고 무속인들까지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영상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 주제에 무슨 구군이냐고 그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원래 구군 같은 걸 안 만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저한테 미리 질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때 그 답변을 하는 겸 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주제에 무슨 한국의 국운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거창한 거는 원래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만 제가 한번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이게 전염병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걸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자년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경자년이 됐을 때 적어도 어떤 특징이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무슨 뭐 구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칠판에다가 뭐 경자년 한자로 쓰면서 12운성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봤자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군이라고 만든 그 사람들 영상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2020년 경자년에 전염병 조심해라 혹은 홍수 조심해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게 이 전염병하고 홍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자년이라는 것이 뭐 괜찮은 한 해가 되겠느냐 안 괜찮은 한 해가 되겠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금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갑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경충으로 극을 당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숫자 그러니까 2020년 1950년부터 1950년 60년 70년 80년 이런 식으로 0이 들어가는 해에 경금이 들어가는 해인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6.25 전쟁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4.19 혁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에 전염병하고 홍수하고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지나가는 말로 뭐 그런 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런 얘기를 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럼 금기운이 위에 있는 금기운이 밑에 있는 수기운을 금생수로 생해주는 형상이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단순하게 수기운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조심해라.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것도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염병이나 홍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군이라는 게 좀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나쁜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늘어났지만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전염병하고 홍수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몰라요. 우리나라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전라도 충청도 한반도가 홍수의 피해를 어떻게 받을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이 산샤댐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험해져서 뭐 터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물이 서해 바다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주도나 서해안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라니까 엄청나다고 봐야죠. 바다 쪽으로 다 내보내더라도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정도라니까 정말 중국은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 통치자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처럼 골치 아픈 때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홍수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 뭐 가축 전염병 같은 게 아주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홍수 끝나도 문제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침수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어떤 가축병이 돌지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올 한 해는 진짜 골치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딱 보시면 시진핑 주석의 명식이 있습니다. 이분 명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을 딱 검색해 보시면 이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세계 유명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동양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생년월일시가 딱 공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막 사주 분석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생년월일시를 뻥친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지가 인신사회로 딱 깔려가지고 재앙격 사주다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진술충미로 깔렸어 이러면서 이제 나도 재앙격 사주야 이런 식으로 딱 뻥을 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실제 김영삼 대통령의 생년월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 어때요? 자신의 생년월일시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처럼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주 분석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생년월일시를 뻥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단 무게합이 되니까요, 무토하고 개수에서도 화기운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3주 중에 월지 포함해서 3개가 화기운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단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13억 인구 중에 최고 권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열정적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가슴에 뭐가 불타요? 정열이 불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열이 불타니까 결국은 최고 지도자까지 됐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운을 봤을 때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이 화기운을 제어하는 거니까 1년운 자체가 좋을 수 있지만, 사주가 화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특별격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월운을 보자면 이 월운이 7월달 개미월이 정계충이 되죠. 수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가 이 수기운에 의해서 일간이 극을 당하는 이런 형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흐름상 봤을 때 10월 달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10월 달이 병술월이잖아요. 이 병술월에 천간에 화기운이 들어오고 지지에 인옷을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화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화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이제 홍수 끝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축 전염병 같은 거,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요. 중국처럼 이렇게 보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 치명타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홍수 끝나고 나면 그 소독자 쫙 지나가면서 막 뿌려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 전체가 아예 침수가 돼버린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전염병이 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일단 7월하고 8월 초에 이 홍수가 끝난다고 치고 8월 달 갑신월, 9월 달 을유월 이렇게 지난 다음에 10월 달 병술월쯤에 이때 시진핑 주석이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하고 전염병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홍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는데 특히 수도권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시진핑 주석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분석보다는 지금 현재가 위기니까 이번 달하고 앞으로 몇 달간의 운을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지금 현재 개수에 의해서 충을 받는 7월 달하고 몇 달간의 운을 봤을 때에는 올해는 특히 10월 달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